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참 겨울답지 않게 며칠간 날씨가 많이 포근한데요. 벌써 겨울이 끝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그런 건 잘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뭔가 그래도 이 가슴 한켠에 이 겨울이 끝나간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이제 벌써 2021년의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1월이 지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 그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쉽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굳이 아쉬운 부분을 뽑자면은 운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1월 달에는 거의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핑계지만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그냥 사실 귀찮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조금 찐 것 같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저는 이렇게 지나간 것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뭔가 계속 자기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좀 편해요. 죄책감도 좀 덜 들고 이게 꼭 좋다는 거는 아닌데 개인적인 건강 정신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뭔가 어떠한 지나간 것에 아쉬움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1월을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젠 노인과 바다 13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생각하는 일하고 야구밖에 뭐가 있는가. 그런데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는
내가 상어의 골통을 내리 찍은 솜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야 대단한 솜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손이 발 뒤꿈치의 뼈돌기처럼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 헤엄을 치다가 가오리를 밟아 침에 찔려 아래쪽 다리가 마비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던 적을 제외하고는 발에 이상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이 늙은이야, 뭔가 좀 유쾌한 일을 생각해봐. 이제는 시시각각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고기 무게가 20kg이 줄어 배는 그만큼 가볍게 달리고 있고 말이야. 그가 말했다. 노인은 배가 조류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방법은 있어. 노의 손잡이에다 칼을 단단히 잡아매 놓으면 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노인은 키를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발로 돛자락을 밟고 그 일을 했다. 자, 됐어. 난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지는 않아. 그가 말했다. 미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고 배는 미끄러지듯 달렸다. 고기의 앞쪽 부분만을 보고 있으려니 희망이 조금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구나 그건 죄악이거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죄가 아니라도 생각할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게다가 나는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난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다 죄를 믿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고기를 죽이는 건 어쩌면 죄가 될지도 몰라. 설령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짓이라도 죄가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죄 아닌 게 없겠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고 또 죄에 대해 생각하는 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야. 죄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나 맡기면 돼.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난 어부로 태어났으니까. 산페드로도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의 아버지처럼 어부였지. 그러나 노인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걸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더구나 읽을 책도 없었고 들을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고 또한 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다. 내가 그 고기를 죽인 것은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식량으로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부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죽인 거야. 너는 녀석이 아직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또 녀석이 죽은 뒤에도 사랑했지.
만약 내가 그 놈을 사랑하고 있다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야. 아니,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걸까? 이 늙은이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덴투소를 죽였을 때 죽이는 걸 즐기고 있었잖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 녀석도 너처럼 산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이야. 그놈은 다른 상어들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놈도 아니고 개걸스럽게 먹고 치우기만 하는 대식가도 아니야. 아름답고 고결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모르는 놈이야. 내가 그 녀석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죽였다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것들을 죽이고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고기를 잡는 일은 나를 살려주지만 동시에 나를 죽이기도 하지. 그 소녀는 나를 살려주고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되지. 노인은 뱃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어한테 물어뜯긴 고기의 살점을 조금 잡아뗐다. 그 고기점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육류처럼 단단하고 물기가 많았지만 빛깔이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닷물 속의 피 냄새를 없앨 도리가 없었으며 노예는 최악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미풍이 계속 불어왔다. 바람의 방향이 북동쪽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노예는 바람이 차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멀리 앞쪽을 바라다 보았지만 돛그림자 하나, 선체 그림자 하나, 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물 쪽에서 양쪽으로 이리저리 날뛰는 날치와 물에 떠다니는 누런 모자 반 속 해조더미가 보일 뿐이었다. 심지어 새 한 마리조차 볼 수 없었다. 노인은 고물 쪽에서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돋우기 위해 청새치의 살을 가끔 뜯어 씹으면서 2시간가량 항해해 나갔다. 바로 그때 상어 2마리 중 첫 번째 놈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외침 말고는 다른 어떤 말로도 옮겨 놓을 수 없었다. 손바닥을 뚫고 널판지에 못이 박히는 것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지르는 그런 소리라고나 할까? 갈라노구나.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상어를 쫓아 바짝 따라오는 두 번째 상어의 지느러미가 보였다. 삼각형 모양의 갈색 지느러미와 빗자루로 휘쓸고 가는 듯한 꼬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코가 삽처럼 생긴 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놈들은 냄새를 맡고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배가 너무 고파 멍청해졌는지 냄새를 놓쳤다 찾았다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놈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재빨리 돛줄을 붙들어 매고 키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칼을 잡아맨 노를 집어들었다. 두 손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살며시 그것을 들어 올렸다. 그런 뒤 노를 쥔 채 두 손의 통증을 풀어보려고 번갈아 폈다 오므렸다 했다. 두 손의 통증에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힘껏 손을 움켜쥐고는 상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넓적하고 평평한 삽처럼 생긴 머리통이 보였고 끄트머리가 희고 널찍한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언제나 지독한 악취를 내뿜는 밉살스러운 이놈들은 다른 고기들을 직접 죽여서 먹기도 하고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한다. 배가 고프면 노도 좋고 키도 좋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다. 바다거북이 물 위에 떠서 잠자고 있을 때 다리를 잘라먹고 달아나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이놈들은 배가 고프면 피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물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덤벼든다. 아, 갈라노 놈아. 이 갈라노 놈아. 어디 덤빌 테면 덤벼보아라. 노인이 외쳤다. 상어들이 다가왔다. 그러나 이놈들은 마코상어처럼 덤벼들지는 않았다. 그중 한 놈이 갑자기 몸을 뒤집어 배 밑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는데 노인은 상어놈이 고기를 물어뜯고 잡아당길 때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누런 눈깔로 노인을 빤히 쳐다보더니 잽싸게 다가와 반달 모양의 주둥이를 쩍 벌리고 이미 뜯겨나간 살 쪽을 잽싸게 덮쳤다. 골과 척추가 연결된 갈색 머리통과 등 위의 선이 뚜렷이 드러났다. 노인은 그곳을 향해 노에 메어 놓은 칼을 푹 찌르고 난 뒤 뽑아서 이번에는 고양이 눈깔 같은 누런 누나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내리 찍었다. 상어는 고기에게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가며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살 조각을 삼키고 있었다. 또 다른 상어가 배 밑에서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흔들렸다. 노인이 잽싸게 돛줄을 풀어 배가 옆으로 돌자 상어가 물 밑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상어를 보자 그는 재빨리 배점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상어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상어의 몸뚱이를 쳤을 뿐 껍질이 단단하여 칼이 제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세게 찌르는 충격으로 그의 두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팠다. 그러나 상어는 물 밖으로 대가리를 내밀고 재빨리 다가왔고 노인은 상어가 코를 물 밖에 내놓고 고기를 물어뜯을 때 납작한 대가리 한복판을 정통으로 찔렀다. 노인은 칼을 뽑아 다시 한번 똑같은 부위를 찔렀다. 그러나 상어는 여전히 갈고리처럼 굽은 주둥이로 고기에 매달렸고 그러자 이번에는 그놈의 왼쪽 눈을 칼로 푹 쑤셨다. 그래도 상어는 여전히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모자르느냐?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척추와 골통 사이에 칼날을 내리꽂았다. 이번에는 힘이 덜 들었고 연골이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잡고는 상어의 주둥이 속에다 노 깃을 비틀어 놓고 아가리를 벌렸다. 노를 한 바퀴 비틀자 상어가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잘 가거라, 갈라누 놈아. 바다 밑으로 1km 반쯤 깊숙이 가라앉아라. 가서 내 친구들을 만나보렴. 아니면 네 어미를 만나거나.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돛줄을 찾아내 동여매었고 돛에 바람을 가득 싣고 항로를 따라 배를 달리게 했다. 놈들이 고기 4분의 1은 뜯어간 것 같군. 그것도 가장 좋은 부위를 말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이 일이 꿈이었더라면 좋았을걸. 또 이 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고기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야. 그는 말을 멈추었고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피가 빠져나가고 바닷물에 깨끗이 씻긴 고기는 거울의 뒷면처럼 은색을 띠고 있었으나 줄무늬만은 아직도 선명했다. 고기야, 난 이렇게 멀리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말이다. 고기야, 미안하구나. 그가 말했다. 자, 하고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칼을 잘 잡아맸는지 점검해보고 혹 끈이 끊어진 데가 없는지 살펴봐야지. 놈들이 계속 더 몰려올 테니 손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둬야겠어.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노 끝부분에 묶은 끈을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가지고 올 걸 그랬어. 갖고 왔어야 할 것이 많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 늙은이야, 넌 그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 지금은 갖고 오지 않은 물건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갖고 있는 물건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란 말이다. 자넨 여러모로 좋은 충고를 해주는군. 하지만 이젠 그것도 신물이 났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노인은 겨드랑이 밑에 키를 끼우고 물속에 두 손을 담갔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는지 모르겠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그는 물어뜯긴 고기의 아랫배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쿵 하고 덮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테니 지금쯤 고기는 온갖 상어가 뒤쫓아오도록 바다의 고속도로처럼 널찍한 수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 한 마리면 한 사람이 한겨울 내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집어치워. 이젠 그저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고기를 지킬 수 있도록 손이나 제대로 풀어두도록 해. 이젠 바다에서 피냄새가 진동할 테니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테지.
더구나 지금은 내 손의 출혈도 대단치가 않아. 또 걱정할 만한 상처도 없고 피를 흘린 덕분에 왼손에 치가 나지 않는 건지도 몰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만 다음 상어놈들을 기다리기로 하자. 차라리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 일이 모두 잘 풀리게 될지도 모르잖아. 다음에 공격해온 놈도 코가 납작한 삽상어였다. 그놈은 마치 구유에다 주둥이를 갖다 대고 있는 돼지처럼 다가왔다. 만약 돼지한테 사람 머리가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릴 만큼 그렇게 큰 주둥이가 있다면 말이다. 노인은 상어가 고기에게 덤벼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녹 끝에 메어둔 칼로 골통을 내리찍었다. 그러나 상어가 구르면서 몸뚱이를 뒤로 젖히는 바람에 칼날이 딱 하고 부러졌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서 키를 잡았다. 큼직한 상어는 처음에는 실물 크기로 보이다가 차츰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주 조그만한 점이 되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노인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런 광경은 언제나 노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직 작살이 남아있어.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나 노 2개에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가 한 개 있어. 노인이 말했다. 이젠 난 상어놈들한테 완전히 지고 말았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만한 힘도 없어. 하지만 내게 노와 짤막한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싸워볼 테다. 노인은 다시 2 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벌써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전보다 훨씬 세차게 불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어서 묻히 보이기를 바랬다. 이 늙은이야, 너는 지쳐있단 말이야. 속속들이 지치고 만 거야. 그가 말했다. 네. 정말 끝도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노인과 바다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과연 정말 이 노인은 정말 베테랑이잖아요. 그냥 이 바다에서 평생을 함께한 분인데 그 물고기를 잡으면 이 배가 작으니까 실을 수 없을 거라는 걸 그 잡을 당시에는 몰랐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무추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닌가? 처음에 이제 그냥
낚시 바늘로만 잡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한데 뭐가 됐든 그 노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잡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참 그걸 잡을 때는 정말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